물론 2차 전지 굉장히 강력하게 투심이 똘똘 뭉쳐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아무래도 개인들 투심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신용잔고로 인해서 변동폭을 크게 만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에코프로 한번 쇼커버 들어오는 거 봤어, 나는 포스코홀딩스로 한번 대박 한번 노릴 거야 하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신용 쓰다가 패가 망신하고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재기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생산량으로도 가장 압도적이에요. 2030년까지 43만 2천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전체 리튬 생산량으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양이고 마진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리튬을 딴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값싸게 원자재 조달하니까 마진이 좋아질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관련돼서 가장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커지는 거고, 수산화 리튬 생산하는 거는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치를 더 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는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정도 갭이 있으니까 미리 선발주가 나가야 돼요. 공장 라인을 깔려면 장비가 먼저 세팅돼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주는 저는 경쟁력 있다고 보고,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장비주 관련돼서는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비업체 중에는 아까 말한 5가지 그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회사만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노이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속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죠. 최소한 전기차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 2차 전지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의 공매도 현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네, 이게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포스코는 지금 열심히 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많이 갚았어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조금 늘어나요. 자, 이게 키움증권의 HDS 0189번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3개월 전에 대비율 플러스는 공매도가 손실 중인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3개월 전에 5.38% 손실 중이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3.2% 손실 중이었는데 1개월 데이터로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0.77,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0.77% 수익으로 바뀐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1개월 전 데이터로 보니까 0.6%로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자, 5일 전, 가장 최근 5일 전 데이터를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올라가지고 포스코홀딩스 1.56% 플러스 됐어요. 그거는 공매도 세력이 1.56%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공매를 치는 거예요. 1.56% 손실 중이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1.36% 손실 중이에요. 바뀌었어요. 최근 5일 데이터를 보면. 이 기간별 공매도 순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손실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에코프로 BM 3개월 전 데이터를 봤더니 0.87%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이었어요. 이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계속 빠졌거든요. 47%, 8% 빠졌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봤더니 3개월 전 데이터가 공매도 세력이 33.35% 손실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쇼커버가 나와서 갚은 거죠. 그리고 최근 1개월 데이터를 봤더니 역시나 에코프로 7.88% 공매도 세력이 손실 중인 거예요. 왜? 주가가 안 빠졌으니까. 에코프로 BM은 8.28%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계속 공매를 치는 거예요. 최근 5일 데이터를 봤더니 에코프로 BM은 2.3% 역시나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인데, 에코프로는 최근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공매도 세력이 1.18% 손실 중인 거예요. 아, 종목별로 엄청나게 차별화되어 있구나. 에코프로는 개별적으로 보면 KRX 정보 데이터의 개별 종목의 공매도 종합 정보 통계를 보시면 잔고가 9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70만 주까지 줄은 상황이고, 금액으로 치면 여전히 1조 넘게 있었는데 잔고가 지금 800억 정도 수준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인데 소폭 줄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잔고가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에코프로 BM 대비율 말씀드렸죠. 계속 공매도 세력이 수익 중이라니까요. 지금 잔고가요 281만 7,824주. 이거 8월 25일자 기준이에요. 왜냐면 3일 전 데이터만 나오니까. 그럼 금액으로 치면 얼마냐? 에코프로 BM 잔고는 7,140억대까지 줄었다가 지금 9,651억이에요. 거의 1조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잔고가 185만 주까지 늘었다가 아주 조금 줄었어요. 162만 주. 금액으로 치면 9,300억.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안 줄은 거죠.
거죠. 하나도 안 주는 거죠. 1조에서 9,400억이니까 거의 1조 정도 수준을 계속 공매도 잔고 수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지금 9,400억이라는 건 엄청나게 포스코홀딩스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대 최대인 7,900억 잔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덜 빠졌거든요. 근데 잔고로 치면 원래 150만 주 미만이었는데 172만 주까지 늘어났고요. 잔고 금액으로 치면 거의 8천억이에요. 원래 포스코 퓨처엠도 많을 때가 한 6천억대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7,900억, 거의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코프로만 조금 줄었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수량이나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고, 공매도 세력이 심지어 최근 한 달, 최근 일주일 모두 수익 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많이 곽강을 받으면서 빚내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거래가 최근 2차전지에서 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수급에 부담이 되는 거고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주가를 물론 개인들의 똘똘 뭉친 투심으로 인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개인들의 투심 못지않게 사실 기관의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물론 2차전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투심이 똘똘 뭉쳐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아무래도 개인들 투심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신용잔고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이렇게 변동폭을 크게 만들면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싸게 사고 싶을 텐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덩치가 큰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변동성 있을 때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신용잔고는 어찌됐건 간에 빌려서 산 거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의 수급에는 부담이 될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신용잔고보다는 적립식 펀드 하는 것처럼 매달 내 월급의 10%, 20%, 30% 이렇게 적립식 펀드처럼 주식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기준을 잡으시는 거죠. 나는 한 달에 25일, 매달 25일, 만약에 25일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요. 그럼 25일을 안 사고 앞날이 24일이나 26일날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뭐 3% 빠질 때, 5% 빠질 때, 3%, 5% 빠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2% 빠질 때. 그럴 때 사서 계속 모으시는 거지, 에코프로 한번 쇼커버 들어오는 거 봤어, 나는 포스코홀딩스로 한번 대박 한번 노릴 거야 하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수급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나오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고,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되,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신용잔고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3년 이상 장기를 보는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기회인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을 쓰고 빚을 내어가지고 2차전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여유 자금을 엄청 쪼개서 뭐 최소한 100%를 나는 포스코홀딩스를 담고 싶은데 뭐 15% 아니면 20% 아니면 그건 너무 귀찮다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라도 나눠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거고, 신용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신용 쓰다가 패가 망신하고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재기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4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사업으로 제3의 도약기를 맞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3의 도약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그 포스코홀딩스가 그 리튬을 생산하는데, 에코프로랑 다르게 에코프로는 탄산 리튬을 싸게 들어와서 수산 리튬으로 가공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직접 리튬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을 직접 생산하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하는 거는 에비타 마진이 EV 에비타 들어보셨죠?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뭐 법인세나 뭐 이자나 이런 비용을 차감하기 전, 감가상각하기 전 영업이익이니까 이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60%가 넘어, 65%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호주에서 스포드민으로 통해서 광석 리튬으로 얻는 마진도 최소한 30%가 넘으니까 마진 자체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양극재 마진 최고 잘 나오면 아까 LG화학이 8.3%가 최고 잘 나오는 건데, 그거에 6배, 7배 마진 나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마진이 좋으니까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지금 철강 마진 몇 나오죠? 철강이 5.8%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10배 마진이 나오는 건데 완전 회사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소위 말하는 리튬 생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미래나노텍도 한다고 하고 이녹스 그룹도 한다고 하는데 규모의 경제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생산량으로도 가장 압도적이에요. 2030년까지 원래 작년에 포스코 밸류데이에서 밝힌 거는 32만 톤이었는데 지금 43만 2천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리튬 가격은 포스코 그룹에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2,600불 정도 리튬 가격 잡았는데, 그래서 아마 매출이 아마 13조 5천억 이상 나온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리튬 생산량 자체로도 43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당연히 전체 리튬 생산량으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양이고, 마진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리튬을 딴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값싸게 원자재 조달하니까 마진이 좋아질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관련돼서 가장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커지는 거고, 그 포스코홀딩스가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 그룹이나 LG그룹만큼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쳐줘야 되는 거죠.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철강 마진 나는 거가 지금 5% 6% 나오는데 지금 거기 그 밸류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완전 탈바꿈이 돼야 되고, 지금 수산화 리튬 생산하는 거는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치를 더 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전지 산업 장비주들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요? 장비주가 그 수주 한번 나가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재주 같은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장비주는 한번 장비 나가서 세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많이 깎는데, 사실 장비주가 상반기에 나갔을 물량이 하반기로 이연됐어요. 그래서 아마 24년, 25년, 26년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세팅되는 게 사실은 상반기에 나갔었어야 되는데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나가는 장비 물량이 하반기에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주 잔고로 보면 알 수 있는데 PNT가 지금 1조 7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하나기술이 지금 6월달 2분기 기준으로 3,300억인데 최근에 2천억짜리 또 수주 받아서 한 5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그다음 DNT가 지금 2,400억 정도 수주가 잔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거고, 장비주는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정도 갭이 있으니까 미리 선발주가 나가야 돼요. 공장 라인을 깔려면 장비가 먼저 세팅돼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주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장비주 관련돼서는 사실은 5가지. 첫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뭐 아무 장비 회사나 다 들어오는 회사 말고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두 번째는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납품하면 그거 자체가 글로벌 레퍼런스가 돼요. 왜냐?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랑 SK온이 글로벌 탑5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셀 3사한테 납품 이력이 있는 레퍼런스가 검증된 회사. 세 번째는 장비 회사도 적정 마진을 가져야죠. 적정 마진을 유지하는 회사.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3사로는 부족하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 업체나 북미 업체로 직접 납품하는 회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한 PNT, DNT, 윤성 FNC, 하나기술, 이런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요. 그럼 얼마나 증가하냐? 매출과 이익이 30% 이상 증가해요. PNT 같은 회사도 올해 매출과 이익이 거의 40% 증가하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50% 넘게 증가하고요. DNT는 올해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찍히니까 장비 회사도 사실은 배터리 셀 업체가 캐펙스를 늘리는 거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비 업체 중에는 아까 말한 5가지 그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회사, 글로벌 경쟁력, 기술 경쟁력 차별화, 고객사 다변화, 그 다음에 적정 마진 유지하는 회사만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 2차전지 관련돼서 노이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속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는 좀 진짜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예를 들어 키워드를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 뭐 장비, 아니면 뭐 출하량, 아니면 가격, 리튬 가격,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본인만의 노트, 정리 노트에 기록을 해두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죠. 그러면 최소한 전기차에 어떤 모델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전기차는 뭐지? 삼성 SDI가 들어가는 전기차는 뭐지? SK온이 들어가는 전기차는 뭐지? 그게 매월 데이터가 나와요. 2차전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새로운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로
소위 말하는 이 약간 찌라시성 뉴스도 많지만 제대로 된 뉴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고 그걸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전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은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렸듯이 뭐 전기차 시장 침투율, 그다음에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율,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산업이 나타나는지, 뭐 저는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본인만의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나 미수 써서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고, 나는 이거 불안해서 50% 수익 났는데,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50% 수익 났는데 난 이거 하루에 변동성도 크고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진짜 긴 호흡으로 보시고 계속 매일매일 이슈 체크하시고, 2차전지 공부하는 거 재밌잖아요. 진짜 국뽕 차오를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를 제낄 산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한 200, 메모리 기준으로 한 250조고 지금 2030년까지 840조까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거의 3배 넘는 시장으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롱텀으로 길게 보시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많은 투자나 관심이나 경력 아끼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극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극재만 보지 마시고요. 장비 회사도 보고, 그러니까 양극재 투자한 거를 자금을 빼서 장비 회사로 갈아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극재를 하시면 이 양극재 관련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의 수주가 전년 동기보다 조금 더 증가했구나.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관련된 밸류체인은 그냥 다 보세요. 다. 양극재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면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나는지도 보시고, 장비 회사를 투자하면 난 장비 회사니까 장비 관련된 업체들만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장비 회사를 투자하지만 소재 업체들의 동향은 어떤지, 배터리 셀 업체의 동향은 어떤지 그걸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 어떤 게 많이 팔리고 그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뭔지 그것까지 꼭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데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